쉬는 시간이 좋아요? 공부 시간이 좋아요? 둘 다 좋죠? 예. 공부 시간을 싫어하면 안 돼요. 542 이제. 야, 그 법률이 글자 한번 읽어봐요. 몇 개면 글자가? 그것도 다 못 외운다 합격해도. 그 집합건물법 이렇게 줄이면 되거든. 그거 다 알 필요 없잖아, 여러분은. 이 친구도 작년에 여기서 2개 나왔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또 요 하나 추가해놨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봐요. 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 7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야. 요걸 하나로 잡으면 5개입니다. 먼저 요걸 뭘 표시한 거야? 무슨 부분?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되는 거잖아. 여러분이 실제 살고 있는 몇 호 살아요? 1503호. 1503호. 그걸 여기 말한다. 공용은 복도 이런 겁니다. 요거는 뭐예요, 이거? 토지나 대지 사용권. 이 3가지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봐요. 요 전유 부분 소유자를 우리는 뭐라 불러? 구분 소유자라고 불러요. 그 구분 소유자들은 당연히 권리도 있고 뭐가 있다? 의무 있지. 같이 사는데, 공동생활 하는데. 그리고 그럼 이런 집합금으로 운영하려면 혼자 해야 돼? 관리단 집회를 통해야 돼. 관리단 집회, 관리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해칙을 정해야 돼. 정관규야. 어디 사람 모이면 무조건, 여러분 친구 모임도 뭐가 있노? 해칙이 있잖아요. 회장 1년은 돈 맛있으면 무한대로 한다는 거. 이거 총만다며, 누가 총만대노? 친구 모임 총만다며? 총무. 해칙이 있어야 돼, 여러분. 나중에는 뭐 가지고 한다? 해칙하고. 해칙이 그런 게 있나? 이름 물어봅니다. 분리할 때는. 항상 해칙대로 운영해요. 관행인데 안 돼. 나중에 요거도 묻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통합니다. 복구가 뭐예요? 태풍이 와서 위에 몇 층 날라갔다. 그런 건 없겠지만. 야, 여러분, 그 여름에 그리 태풍이 와도 그 해운대 마린 보면 시티, 야, 안 넘어가고 창문만 깨지는 거 보면, 그죠? 건물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저 위에 어떻게 살아? 그죠? 그래, 나는 20층 위에 사는 사람들은 쫑겨서, 안 무섭나, 그 위에. 그죠? 어. 하여튼 그래, 그 위에 사는 사람, 그 위에 사람들은 보면, 와, 무슨, 대단해. 그 꼭대기 좋아가지고, 있는 거 보면, 40 몇 층은 이제,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있으니까 아무 느낌 없대. 40 몇 층도. 그거 먹으면 편안해. 똑같은데 그 느낌이, 야, 40 몇 층 이런 거는 여러분, 밖에 거의 못 보게 해놨어요. 베란다 이런 거, 그죠? 요리도 안 되게 있고 해놓고, 그래 놨다 보니까, 집들이. 하여튼 그래, 재건축이나 복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크게 5가지 구성되어 있어요. 집합 건물 하면 여기 생각나야 돼요. 자, 첫 번째. 여기 구성, 전유 부분. 그 다음 공용. 그 다음에 대지 어딘가, 대지. 대지 사용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면 봐요. 이 전유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뭐가 돼야 돼? 독립. 그 다음에 구분해서 나타나면 돼. 등기는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다 했다, 어제도. 이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 공용 부분 대지상권이 여기 있네. 자, 요거는 이 법정이 뭐라 했어, 어제? 구조상 공용, 규약상 공용. 다시 뭐라고? 법정이 구조, 규약. 자, 요거는 뭐요? 법정은 전유 부분, 왜야, 왜? 근데 규약은 전유 부분을 노인적으로 만들었다 했잖아. 그래서 규약상 공용부는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법정 안 합니다. 하나 더. 공용부 덕실변경 등기 안 해, 또. 안 한다 했죠? 안 한다 입니다. 자, 공용 부분에 뭐라고? 덕실 변경은 등기하지 않는다. 공용 부분 꼭 정리해야 돼요. 자, 다시 와요. 그래서 법정 안 하고 규약만 하고 거기 공용 부분 뜻의 등기야, 어제. 규약상 공용 부분 뜻의 등기. 만일에 101호를 노인적 만들었다 했잖아. 노인들이 죽으면 이 말소 뜻의 등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는 이런 게 있고, 이제 대지 사용권이 여기 있네. 자,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인데, 크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과 지상권, 임차권. 이거는 빌리는 거야. 앞에 거는 자기 주인 거고. 그리고 이 대지 사용권은 그거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전유물이 101호, 201호잖아. 요걸 넘기면 대지 사용권도 따라간다. 단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분리 처분하면 안 돼요. 그게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전유 부분 101호가 넘어가면 그 토지 사용권도 넘어간다. 자, 요거 아까 저기 있네, 다시. 구조가 아까 법정이야, 법정. 규약이 있어. 쏴, 어느 것만 등기한다? 구조 등기 안 하고 규약만 등기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적으면 이 공용 부분 뭐 덕실 변경은 등기합니까? 안 한다까지.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공용 부분을. 규약상 공용만 등기하고 구조는 아예 안 하고 그 덕실 변경도 등기 안 한다. 꼭 정해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개 더 추가되어 있는데 서본 노트는 이제 한 장 넘기면 되겠네요. 57 맨 위에 공용 부분 찾았어요? 1번 한번 읽어봐요. (1번이) 공용 부분은 누구 거다?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 줄 거 봐. 그럼 공유는 뭐가 있어야 돼? 지분이 있어야지. 거기 2번에 적혀 있다. 그 지분은, 공유자의 지분은 읽어봐요. 뭐라고? 지분은 전유분 면적 줄 거예요. 전유분 면적이 뭐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 평수가 크면 지분도 크다 이 말인 거야. 뭐가 크면 크다? 3번. 이 공용 부분이 지금 공유잖아. 공유의 공유가 아니야. 공유를 했잖아. 가로 1번에서. 분할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그럼 또 질문해볼까? 공유지만 분할 안 되는 게 뭐야? 지금 공부하는 이 공용 부분 말고도 공유인데 분할 안 되는 거. 요거 지금 공용 부분 아파트 복도 배단 또 안 되고 또 뭐가 안 돼? 괜히 물어봤어요. 공유 대지 사용권. 대지도 안 되잖아. 공유 대지 요저 대지 요거도 안 돼. 대지 요거 또 공유지만 안 되는 게 경계표 담. 하나 더 구분 소유적 공유. 뭐라고?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 신탁 안 됩니다. 다음 목사도 있어요. 그것도 다시 보시고 그래요.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2번 읽어봐요. 줄 거야. 용도에 쫓아 사용합니다. 복도 용도, 엘리베이터 용도야. 자, 그 다음에 변경한답니다. 자, 3분인데 권리 변동이 있으면 몇 분의 몇? 5분의 4입니다. 다시 몇 분의 몇이라고요? 3분인데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은 5분의 4를 했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저 관련은 됐고 보조는 단독입니다. 단독. 자, 마지막에 부담이나 수익은 지분 비율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평수가 크면 의무도 부담하고 그에 따라서 이익도 취득합니다. 그런데 사용은 어떻게 한다고? 용도다. 공용 부분. 자, 이제 넘기면 이제 관리조직에서 관리단 관리인 공부합니다. 자, 첫 번째. 관리단은 어떻게 된다고? 당연 설립이 되고 관리단 적어라. 이게 뭐다? 비법인 사단이야. 종중교회와 같습니다. 비법인 사단이 누구예요? 종중교회잖아. 그 집합 건물에 있는 이 관리단도 뭐라고? 비법인 사단이면 총유다. 총유 적고. 첫 번째, 당연 성립이 되고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을 합니다. 그 관리단은 누가 속해 있어? 구분 소유자 전원이야. 아파트 주인 전원이다 이 말이야. 점유자 안 돼. 세입자는. 집합 건물에서 점유자 하면 누구를 말해? 세입자. 임차인을 말하고 소유자라고 구성됩니다. 자, 그 다음 관리인 읽어봐요. 몇 인 이상? 10인 이상. 그럼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둬야 되고 10인이 안 되면 관리인 둘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기관리단이 있고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정기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시 뭐라고요? 매년 회계연도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임시는 관리인이 필요하다 줄 것이고 그 밑에 줄에 5분의 1 줄 거라. 관리인이 필요하다 5분의 1 동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관리규약입니다. 어때요? 관리규약에서 요건 뭐 되죠? 설정 변경 페이지는 몇 분의 몇이라고?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규약을 만들고 바꾸고 없애는 거 4분의 3 특별 4분의 3. 그럼 조금 전에 또 질문해 볼까? 공용 부분 변경은 어떻게 돼서 변경은? 짠! 변경은 3분인데 권리 변동이 있으면 이 공용 부분이 복도를 변경하는 거예요. 출입구를 예를 들면 3분이 동의받는데 권리 변동이 있는 그 변경이라면 더 세다. 5분의 4다. 질문해 볼까? 규약 설정 변경 페이지는 4분의 3. 절반이 좀 전에 바로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안 되잖아. 처음이라서 그래요. 누구나 처음은 어렵다. 시간이 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봐요, 여러분. 전유 부분하고 배기로 공용, 복도는 절대적으로 분리 처분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배기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 안 되는데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여기 달라. 둘 다 분리 처분은 돼, 안 돼? 안 되는데 어느 거는 절대적? 복도는 절대적. 대지 사용권은 규약. 아니, 제 생각에는 이 101호하고 대지 사용권을 절대적으로 분리 처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 안 되나? 그러니까 요거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자, 지금 봐요. 토지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공업지역이야. 이제 건물 필요 없어. 그럼 토지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그래서 규약으로 달리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요 친구는 뭔가 하면, 자, 요겁니다. 자, 구분 소유자는 뭐가 있어?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잖아. 그 의무를 위반하면 페널티를 줍니다. 거기 요 적어놓은 거예요. 자, 1번 읽어봐요. 2번. 3번이. 답은 해자 인도 청구합니다. 의무 위반하면 좋지요. 여기서 세 개만 밑에 2, 3, 4. 행위 정지는 옆에 과반수 적고 1번은 행위 정지 청구는 어떻게 한다고? 과반수. 과반수 알죠, 여러분? 자, 2번이 뭐라고? 사용, 경매, 계약 해제 인도 청구는 적어라. 4분의 3이야, 5분의 4야? 4분의 3 적어라. 자, 넘겨서 재건축 복구입니다. 자, 재건축을 계리는 5분의 4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헷갈린다. 칠판. 이거 다 적어놨다. 4분의 3짜리, 5분의 4짜리, 3분의 2짜리, 5분의 1짜리 전원 동의 적어놨어. 당연히 4분의 3, 5분의 4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보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열심히 외웁니다. 큰일 났다. 자, 첫 번째 그냥 요 사이드 소집 절차를 생략할 때는 전원 동의 받아야 돼. 자, 아까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결정한단 말이야. 정기 임시. 그 소집 절차 생략이 뭐라고? 전원 동의야. 그리고 임시관리단 집회는 아까 관리인이 필요하다 하나 더 5분의 1이야 동의가. 자, 그리고 이 공용부는 두 개 지집어요. 여기 있고 권리변동 어디 있노? 권리변동 여기 있잖아. 그냥 출입구 바꾼다 3분의 2야. 권리변동이 수반되는 거는 뭐 5분의 4를 했잖아 아까. 변경 3분의 2 권리변동이 있으면 5분의 4. 여기 잘 안 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분의 4와 4분의 3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변경은 5분의 4고 그냥 공용부분 변경은 3분의 2야. 작년, 저작년까지만 해도 이 공용부분 변경은 4분의 3에 있었어 그냥. 그래서 4분의 3이 5개였어. 규약 설정 변경 폐지, 사용금지, 경매명령, 해제 인도 청구. 그리고 여기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눠진 거야. 자, 첫 번째 이제 5분의 4는 재건축, 그 내용 변경, 서면, 2분의 1 초과시 복구 결의 이런 것들이 5분의 4입니다. 요걸 외우려 하지 말고 집합 건물에 가니까 4분의 3짜리가 있고 이거 몇 프로야? 75%. 5분의 4는 80%잖아. 프로테이지 나누면 3 나누기 4 해봐라. 이거는 4 나누기 5. 80% 지지율 받는다는 걸 여러분 불가능입니다. 대통령도 44점 몇 프로 하고 있다. 참. 그래도 저리 기고만장하다. 5분의 4 받으려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요. 그 생각을 해서 가장 센 놈이 5분의 4야. 그보다 좀 약한 게 4분의 3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와서 이걸 정리하면 앞에 공부할 때가 쉬워. 재건축 결의하면 뭐? 5분의 4. 그 내용 변경도 5분의 4. 이래 나와야 돼. 그리고 재밌는 게 재건축 결의에서 자,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안 하면 무효입니다.
얼마 분담한다는 이 비용 분담에 관한 계리가 있어야 돼. 여기 없으면 무효입니다. 뭐가 없으면 무효다? 그 다음에 반대자에게 최고합니다. 그때 이게 원래 해답이 없으면 자 거절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뭐라고? 거절. 거절한다. 자, 다른 걸 한번 읽어보시고, 자, 복구. 조금 전에 아까 나왔죠? 2분의 1 초가시 복구 계리가 아까 몇 분이면? 5분의 4, 요거. 초가시, 2분의 1 초가시 공용분 복구 계리가 5분의 4. 그 집합금으로 여러분 좀 이거 암기 좀 해야 돼. 정족수.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기본서 어디 하나 체크하고 하는 거면, 돈 내는 거 어디 있나, 돈. 돈 줘라 하는 거. 관리비 청구 어디 있나, 관리비. 관리비 주세요 하는 파트가 어디 있나. 자, 551에 551페이지. 자, 맨 위에 그 관리비 달라 이런 말이 있죠. 자, 맨 위에 아파트 특별선계일은 전입주 재나관리비 중 공용 부분은 선계하지만 옆에 전유부분 관리비는 선계하지 않는다. 이번에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3번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읽고 설명 좀 해줘요. 3번이 무슨 말이에요? 삼 3번 이런 겁니다. 봐요. 요 놈이 관리비를 연체해서 승계한 비가 책임지기로 했어. 그럼 여자가 이제 관리비를 전 소유자, 관리비 중에 무슨 관리비? 공용이야, 전유야? 어느 거 승계한다? 공용. 근데 여름에 팔아먹었어, 시에게. 그러면 이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난다는 내용이야. 거기고 3번이야. 그래서 3번 또한 순자를 연결할 때 그 각 특별선계인은 중첩적으로 인사범위 상당하기 때문에 현재 구분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선계뿐만 아니라 봐요. 그 이전 구분수자들도 종전 구분사대 재산관리비를 부담한다. 팔아먹어도 중간놈 책임진다 이 말이야. 찾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앞으로 넘겨봐. 549에 밑에서 8번째 줄 그럼 2번 나옵니까? 집합건물법만 되어 있잖아요. 관리규에 관한 관리비 징수한다는 규정이 없어. 그래도 징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관리비는 어차피 자기가 쓴 거니까 뭐가 없어도 징수한다는 거는 규약이 없어도 관리비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판례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재밌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쓴 비용 받아가는데 규약이 없다 해서 안 내고 그럼 어떻게 운영해? 신이 돈 주나? 그때는 정광훈 목사를 찾아가라. 자, 그 정도 집합건물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넘겨서 562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나옵니다.
자, 요 2장으로 죽여놨는데, 자, 이거 봅니다, 이거. 여러분, 이 가담법은 어렵습니다. 이해가 저당권이 안 되면 이게 또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전에 집합 건물은 할 내용이 몇 개 뭐 흩어져 있어. 좀 몇 개씩 봐야 돼. 그 내용이지. 이건 논리도 없어, 솔직히.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건데,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요 가등기 담보 요놈, 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 저당권이란 말이야. 그 저당권을 모르면 이게 어렵다. 자, 그럼 먼저 하나씩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어제도 가등기는 2가지가 있다. 청구권을 보존한 가등기가 있고, 뭐? 담보 가등기 때 여기 배웠잖아. 여기 순이라고. 어제 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누가 신청하고 원칙 공동 예외 단독. 가등기 말소도 원칙은 공동 예외 단독. 가등기와 본등기. 그 중간점으로 뭔데? 직구 말소 하는데 안 하는 게 뭐더라? 전당대. 자,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으면 없는 게 뭐야? 본처가 보물 종해.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러면 와, 합격입니다. 그때는 요놈이에요, 요놈. 요 가등기 위에 거야. 지금은 뭐라고? 담보 가등기는 뭐? 저당권에 대한 특별히를 했잖아. 요거 배운다, 지금은. 그럼 봐요. 요놈이 요렇게 돈 빌리고 자기 토지 건물을 은행에 저당 설정 대신에 요거 해주는 거예요. 요 글자 보여요, 뒤에? 이 글자가 좀 작네. 키워야 되겠네. 요 정도면 나는 잘 보이는데, 솔직히 이러면 이 글자가 크면 잘 못 찾아, 가까이 있으면. 이럴 때면 막, 내가 눈이 좋아서 찾지, 완전 못 찾아. 쭉 봐야 돼, 이렇게. 요 정도 되니까 뭐 눈이 다 들어오네. 자, 첫 번째 봐요. 이 가등기 담보는, 자, 다시 그러면, 왜 이 법이 나왔는가, 배경을 설명하면, 봐요.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는데,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요놈이 저당을 안 잡고, 그럼 저당권자는 돈 안 받으면 경매 신청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 저당을 안 잡고 대신에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뭐 잡아?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라. 여기 무슨 담보라고? 양도담보야. 아예 넘겨. 대신에 당신이 돈 갚으면 내가 다시 줄게. 소유권 넘겨줄게. 이래. 소유권을 넘기는 건 무슨 담보라 불러 우리가? 양도야.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다는 거야. 매매가 아니고 담보 목적으로. 그럼 문제가 무슨 문제가 하면, 자, 이자가 갚아버리면 다시 돌려받아. 그런 문제가 없는데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이 부동산이 1억 막에서 1억보다 세겠어. 크잖아, 시가가. 그럼 채무자는 어떻게 돼? 1억 빌리고 집 한 채 날리는 거야. 누가 폭리를 취해? 채권자가 폭리를 취한단 말이야. 적어도 돈을 못 갚으면 넘겨주는데 못 갚으면 이 계산해가지고 시세가 만약에 1억 8천이다. 1억이다. 나머지 얼마야? 8천만 원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 여기 공평하잖아.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니까 어떻게 했다? 입법을 만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이 계약 자유니까 좋다. 가져가라. 뭐 해라. 다 좋은데 돈을 못 갚으면 요거요. 요렇게 해서 실행 통지하고 청산기간 지나고 동시행 청산금 주고 그래서 소유권 가져가라. 그러면 채무자 요놈은 돈을 못 갚았지만 부동산이 날아가지만 채권자가 가져가지만 나머지 얼마 받아? 차액 받잖아. 그러면 적어도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채권자 폭리 방지, 채무자 보호. 여기 생각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가등기 담보가 성립하려면 저당권에서는 봐요. 요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은 다 됩니다. 다.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 되고 뭐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등 다 돼. 근데 이 법은 1번 뭐가 돼야 돼? 소비대차가 돼야 돼. 소비대차가 뭐 하는 거야? 빌린, 대여, 차용이 돼야 돼. 중요하다. 다시 무슨 대차? 소비대차가 뭐라고? 빌린, 차용, 대여가 돼야 돼.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7판. 이 채무자가, 자, 요렇게 채권자 앞으로 못 갚으면 대신 물건으로 갚는다는 예약, 매매 예약을 하고 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면 아까 뭐라고? 양도담보. 아니면 넘겨주겠다고 가등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실제는 이 채권자는 양도담보보다는 가등기담보를 선호합니다. 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세금을 내야 돼. 또 넘겨줄 때도 내야 돼. 근데 다 가등기담보는 가등기를 얼마 더 가지도 않아. 그리고 가등기담보를 자기가 받을 때 플러스 본등기서를 공정을 해놓는 거야, 이미. 그러면 요거하고 비슷한 거야. 세금 안 물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뭘 요구한다? 가등기담보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법도 무슨 법이야? 562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 그럼 질문해볼까? 그럼 이 B를 우리는 가등기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라 불러. 채권자가. 채무자를 뭐라 불러? 가등기담보 설정자, 저당권하고 똑같아도 여자가 저당권자, 가등기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 가등기담보 설정자, 양도담보 설정자. 그러면 이 채권자가 가지는 이 가등기담보권, 이 양도담보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그거 이제 뭐 이게 뭐 이 되면 벌써 합격했지. 물권이야, 채권이야? 어? 물권 맞다. 와. 이게 뭐랬노, 이거? 저당권 특별히를 했잖아. 저당권이 물권이잖아. 이거 다 물권입니다. 예,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이야. 민법이 말고 지금. 지금은 우리 주택이 다 특별법이잖아.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점유는 설정자 A가 하는 걸 이거는 뭐와 똑같다? 저당권과 똑같아. 자, 그리고 자, 4번 봐요. 예약 당시 시가가, 요 부동산 시가가 빌린 금액, 차용액, 플러스 이자보다 커야 돼, 이게 시가가. 작으면 적용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 문제 토지를 잡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토지는 뭐, 차용액 플러스 시가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커야 적용되고, 이래 되면 가담보 중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게 4번이야. 이런 사람이 있나? 토지가 9천이야, 시가가. 근데 1억 빌리고 이자가 만일에 1,000만 원이야. 그런 실력이 있으면 그 사람 공부 안 하고 이거 하러 다녀야 된다. 맞잖아. 이거 날리고. 자, 5번째. 요 잡히는 물건은 뭐 할 수 있어야 돼? 등기, 등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다? 동사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부동산을 잡혀야 된다, 이 말이야. 부동산이 뭐야? 토지, 건물. 그리고 이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도 무슨 물건이라고? 담보물건의 특성이 있다. 그럼 담보물건 특성이 네 가지가 뭐더라? 부종성, 수반성, 와, 불가문성, 물상대성 아닙니까? 이야, 그 하나씩 대답하면 기분 좋은데 아직도 뭐라고 있네. 아, 했나? 제가 못 들었어. 죄송해요. 내가 500원 줄게요. 다시 뭐라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성. 그 물상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든 여기서는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도 그 네 가지 성격이 있구나. 그래서 이놈이 저당권이라는 특별이라도. 자, 7번 채무자 등입니다. 그럼 여러분 채무자가 어디 있노? 요 라인이야.
그러면 채무자 물상보증이 누구야? 아버지. 그리고 여기 뭐 읽어봐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그림을 그대로 약식해서 짚어봐요. A가 B로부터 돈 빌리고 이 토지나 건물에 가등기 담보했어. 그리고 자 A로부터 C를 말한다 요놈이. B로부터 취득한 D를 말합니까 이놈.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는 C, D. C? D야 C야. C일까 D일까? C다 C. 요놈은 누군가 하면 요놈을 말한다. 선의의 제3자. 요놈은 누구라고? 요놈은 선의의 제3자. 그래서 요 라인이 돼야 돼, 요 라인. 채무자 등이니까 요 라인. 채권자 라인이 아니고 여기에겠지. 왜 이걸 세 놈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7번.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한단 말이야. 아까 3명이 있지? 경우에 따라 2명이 될 수도 그래. 그때 누락되면 무효가 되는 거야. 그때 채무자 등이 누구야? 여기 있는 거야. 7번. C를 말한다. D가 아니다. 자, 그 다음 8번은 무슨 말을 읽어봐요. 후순위 걸리자 읽어봐요. 그럼 이 말이래. 이 부동산에 1번 가등기 담보가 있고 2번에 전세권이나 뭐 이런 놈을 말합니까? 어쩌나요? 요 담보가등기 이 건물에 담보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한 놈? 또는 또 다른 저당권자 또는 또 다른 가등기 담보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자가 누구라고? 뒤에 있는. 그럼 7번. 여기 2번이라 하자. 여자보다 앞에 있는 걸 뭐라 불러? 선순위. 가등기 담보를 하기 전에 1번 저당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 누구라고? 선순위 걸리자. 후순위는 담보가등기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친구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대차,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시가가 크다, 등기 등록. 채무자 등은 이런 자들. 그렇게 해야 성립합니다. 다시 1번은 무슨 대차? 소비대차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여기 한 파트고, 그게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하면, 기본서는 562, 63, 4, 5. 이제 566이 실행인 칠판 요겁니다. 실행 절차. 566이 가등기 담보 실행 절차. 저당고 같으면 경매 집어넣는 절차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질문해 볼까? 여러분 저당권자는 은행은 그 경매로 집을 안 넣고 그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대답해도 틀릴 걸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저당권자는 그 집을 경매 안 넣고 그냥 소유권 취득해요? 못합니다. 저당권은 안 돼요.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경매 집어넣고 자기가 경매를 받아야 돼. 그래야 가져오지. 예. 그래서 설명이에요. 제가 물어본 게 가등기 담보는 불만이 우리 돈이 안 갚으면 그 가등기 담보권자는 B는 경매 집어넣어도 돼. 요거는 저당권하고 똑같아. 그런데 특별부는 뭐가 하나 더 있노? B가 소유권, 권리취득이 소유권 취득 절차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가등기 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 가져가겠다. 여기 저당권에 없는 가등기 담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등기 담보 나오면
80% 이상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 다시, 저당권자는 요 절차 이처럼 권리취득 요 절차 거치해서 소유권을 못 가져와. 경매를 집어넣고 자기가 정 그 물건이 타면하면 받으면 돼, 경매를. 그리고 자기가 받을 금액 있잖아. 그걸 돈을 안 내고 채권 신고를 하면 돼. 법원에. 자기가 어차피 배당받아 갈 거 아니야. 자기가 저당권자니까. 돈이 있으면 내면 또 받아가도 되는데, 채권 신고해가지고 돈을 다 안 내고 차익만 내도 돼. 2억짜리인데 내가 1억 그 저당이 있어, 채권 내기. 1억 5천 썼어. 원래는 1억 5천 다 법원에 내야 되잖아. 얼마 내면 돼? 5천만 내면 돼. 자기가 저당권자잖아. 채권자. 안 되나? 거기 이야기 안 돼요.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하여튼 알고 싶은 이야기가, 가담법은 돈을 안 갚으면 경매 절차도 있고, 뭐도 있다? 권리취득 절차, 요 절차가 있다는 거. 요거는 저당권이 없다. 어깨 쭉 펴고, 옆 사람 이해되는지 물어봐. 그래, 가담법이 어렵대도, 아까 집합 건물은 내용이 쭉 있어서 쭉 읽으면서 공부하면 되지만, 이거는 설명 들어도 이해 안 된대도, 요놈도 그렇고 또 산 넘어 산, 이놈도 안 돼요. 무슨 법이고 마지막에? 끝이에요. 요것도 잘 안 돼요. 하여튼간에 다시 봐요. 그러면 7번 요거 요 어느 부동산 A가 가지는 건물인 2억이란 채무자가 가지는 부동산에 1번 저당이 있고 2번에 가등기 담보 B가 가져. 앞에 놈은 8천 빌려줬고 요 놈은 1억. 자기보다 뒤에 후순위가 또 다른 놈이 4천 받을 게 있어. 그래서 아까 공부했죠? 선순위 후순위 선순위 가등기 담보를 기준으로 앞에 있으면 뭐? 선, 뒤에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 이런 권리관계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 부동산에 채무자 가지는 저 부동산에 여기 적으면 좋은데 여백이 없어서 별도로 적은 거예요. 내 같으면 여기서 앞에 쭉 적어놓고 이러면 좋은데 이걸 요 적어버리면 여기까지 못 와요. 그게 애로운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지금 1번도 안 보고 3번도 안 보고 2번 보는 거예요. 만일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자 봐요. 이 저당권자 하면 안 되지. 가등기 담보권자 또는 양도부 담보권자는 경매 집어넣으면 돼. 아니면 권리 취득하는 거야. 경매를 집어넣으면 가등기 담보권은 뭘로 봐? 저당권. 그럼 경매하게 되면 저당권은 모두 소멸한다. 오늘도 배웠죠? 최선순위 저당부터 모두 소멸한다. 순위에 따라서 우선 면제 받아가고 못 받아도 소멸한다. 그게 저당권 운명이야. 다시 뭐라고? 최선순위부터 소멸한다. 그럼 이렇게 돼. 최선순위는 1번도 저당이네. 가등기 담보권도 저당이잖아. 그러면 요놈의 경매 집어넣으면 다 저당이야. 가등기 담보권을 이꼴 저당권을 본데도 그럼 저당이 3개 되어 있는 거야. 단지 경매만 2번이 신청했지. 그럼 다 소멸한다. 순위에 따라서 1번 받고 2번 받고 3번 받는다. 끝. 못 받아도 소멸한다. 거기 경매 끝이야. 이제는 이걸 알아야 돼. 권리 취득하려면 1번 뭐? 실행통지. 2번 청산기간 2개월. 3번 동시. 4번 본등기하면 소유권 가져간다. 요 밑에 적힌 거 요거 보면 돼. 요거. 끝. 실행통지, 청산기간 요거. 그럼 끝이래도. 다시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가고 싶다. 바로 가져가면 안 돼. 일단 이렇게 봐요. 채권자가 채무자 등 통지하고 또 누구에게도 후순위자에게도 통지하는 거야. 차이가 채무자 등에게 누락되면 그래서 아까 채무자가 누구라고? 요 3명 있잖아. 무효지만 후순위자 요놈에게 통지 안 해도 누락해도 대항하지 못하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권리
실행통지 할 때 청산금을 산출해서 줘야 돼. 왜? 이거 줄 거잖아, 여기. 그럼 계산해 보는 거야. 청산금 어떻게 산출한다? 이 부동산 시가 빼기 자기 받을 1억 그리고 누구? 선순위를 뺀 금액이 시가야. 그러면 여기 2억이다. 선순위가 8천이다. 자기 1억이다. 후순위 4천이다. 청산금 얼마고? 요 공식에 있다. 풀어봐라. 그대로 되어 있는 거 여기라도 청산금 얼마고? 시가 2억. 채권에 1억. 선순위 8천. 후순위 그래? 안 해? 안 한다 했잖아. 그럼 얼마고? 2천이잖아. 요거 계산 못 합니다. 시가가 2억이라 가정하고. 그래서 이거 지금. 그리고 청산기간 지나면 그 청산금 2천을 요 주는 거야. 채권자가 이제 요놈에 2억 주겠지, 2천 주겠지. 요리 받아오는 거. 여기 동시행이라도. 청산금 지급과 목적물인도 본등기 서류가 동시행이야. 그래서 요 비합부로 이러면 양도담보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되지만 이건 가등기 담보로 전제라는 거야. 그래서 본등기까지 하면 소유권 가져갑니다. 뭐까지 하면? 본등기. 요 절차 거쳐야 된대도. 자, 다시 가볼까? 다시. 누가 누구한테 통지한다? 누락되면 그렇죠. 그렇지. 후순위에게 누락돼도 대응하지 못하지 무효는 아니다. 청산금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성산금이 없을 수도 있겠지. 시가가 떨어졌다든지 해도. 그럼 없으면 통지 안 해? 한다. 없다는 뜻 통지되어 있잖아. 한다. 자, 6번 읽어봐요. 채권자는 청산금 수액 다투지 못한다. 자, 질문해볼까요? 청산금은 누가 산출합니까? 채권자가 산출한단 말이야. 그래 놓고 2천 통지해놓고 야, 너 계산 뭐 잘못해서 1,000만 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저기가 해놓고. 7번. 청산금이 미달이란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2천 정도 되는데 뭐 300 정도 있어. 청산금이 작지? 미달이잖아. 그래도 요 실행통지 요 효과 있을까? 청산기간 진행할까? 하는 문제야. 둘 다 뭐야? 된다. 그럼 채무자는 기분 좋아 나빠? 청산금이 작게 통지돼도 문제없다 이 말이잖아.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하면. 기분 나쁘지? 실행통지되고 청산기간도 진행된다는 거야. 그럼 채무자는 어디서? 여기서 요걸 거절하는 거야. 동시행해서.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달라? 300이 무슨 말이고? 끈값이가. 그러면서 요거 안 주고요. 여기서 하는 거지. 청산금이 작아도 요것도 효력 있고 요것도 효력 있어. 두 개는. 그러면 채무자가 채권자가 여기서 동시행이잖아.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달라. 이거 말고 목적물 인도를 거절합니다. 자, 7개 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하시는 분은 칠판. 올해 이건 알아야 돼. 권리 취득하려면 무슨 통지?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시에 번독이 하면 소유권 취득. 요 동글뱅이 1, 2, 3, 4는 무조건 알아야 돼. 이번 달에요. 그 밑에 내용들은 모르더라도. 그럼 가등기 담보하면 어떻게 권리 가져간다? 실행통지, 청산 2개월, 동시행, 번독이 하면 소유권 취득. 끝. 이렇게. 그거라도 건져 가야 된다 오늘. 다시 첫 번째 뭐라고? 와, 청산기간이라 말 안하고 2개월로 갚이네. 무섭네. 청산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야, 바로 2월로 갚이네.
다시 질문 보자. 지금까지는 실행 통지 내용을 설명했고, 이제 청산기간 몇 개월? 왜 이 기간을 두느냐? 후순위자 보호입니다. 요놈. 봐요. 후순위자는 청산금 산출할 때 고려해, 안 해? 안 하잖아. 선순위만 고려하잖아. 그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후순위자가 청산금에 대해서 뭐라고? 만족하면 그대로 가서 가면 돼. 진행대로. 불만이 있네? 그러면 이 후순위자 여기서 누구야? 요 놈이 뭐 한다고? 갱매를 지부였는 거야. 여기가 내에. 거기서 피담보채권 변제기도 예전이라도 요 말은 4천만 원이 피담보채권이잖아. 후순위자 권리는. 거기 아직 돈 갚을 날짜가 도래 전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청산기간 2개월 내면 갱매 지분 넣습니다. 그럼 갱매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권리 취득 절차는 중단이 되고 요리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요리 가면 요놈이 갱매 신청이잖아. 그러면 저당권이고 이것도 뭐가 돼? 이것도 저당권. 그러면 첫부터 다 소멸하고 먼저 받고 그 다음 받.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후순위자도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는 권리 좀 행사할 수 있다. 억울하면 갱매 집어넣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 마지막. 이 동시이행은 이거야, 이거. 자, 청산금은 누가 누구한테 준다? 채권자 B가 여기서는 A에게 주겠지. 그럼 A는 무슨 서류? 목적물 인도와 본덕의 서류 주는 게 무슨 관계? 동시야. 그래서 본덕이 하면 소유권 가져갑니다. 완전하게 B가. 자, 그러면 이때 봐요. 이 동시행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돈을 여러분이 A를 생각해. 내가 가등기다 먼저 B야. 여러분이 나한테 빌린 1억을 못 갚아서 내가 지금 저 소유권 가져가려고 이 절차를 받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돈 갖고 이걸 끝낼 수 있느냐? 참고로 경매해 보신 분, 채무자가 경매를 당하는 놈이 채무자야. 내가 우리 집이 경매 당하고 있어. 언제까지 내가 돈 갖고 경매 절차를 치하시킬 수 있을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민법입니다. 응? 경매 그렇게 일반 경매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 전까지 돈 갖고 끝낼 수 있어요. 경매에서는 대금 완납 전까지. 경락인은 대금 완납하면 그때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 안 해도? 예, 같은 말이야. 그래서 어제 경매 어떤 놈이 1순위 받아갖고 최고가 매수인 나왔어. 그래도 그 놈이 다음 내기 전까지는 갚을 수 있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가산법에서는 언제 돈 갚는다? 채무자 등은 언제까지? 요거 받을 때까지. 여기서 2천이라 가정하면 2천만 원을 지급받기 때까지는 돈을 갖고 채무를 갖고 채무자니까 저 1억 갖고 가등기담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언제까지? 청산금 지급받을 때까지. 그때가 청산기간 2개월 지나도 상관없다 해도. 근데 안 되는 게 또 2개 있어. 변제기부터 몇 년 지났다? 그리고 누가 나타나면? 선의점수 아까 설명했잖아. 누구로부터 취득한 자야? A로부터 취득한 C야, B로부터 취득한 D야. D. 이 D랑 선의점사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밑에 거는 잘 모르더라도 언제까지 돈 갚을 수 있다고? 청산금 지급받을 때까지. 다시 언제까지? 네, 그래서 본동이 하면 소유권 가져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계산해보자. 계산을 잘해야 돼. 그래야 돈 번다. 봐요. 그러면, 그잖아. 그러면, 요 B는 처음에 얼마 빌려줬어? 1억 빌려줬지. 청산금은 얼마 줬어?
2천 줬잖아. 근데 얼마짜리 소유권을 취득했어, 여기서? 2억짜리 취득했잖아. 아니, 계산, 야, 아니, 여기 2억이고, 1 있고, 아까 2천, 계산 안 되나? 몰라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뭔지 몰라도. B는 소유권 취득했잖아. 2억짜리 가져왔지. 자기가 옛날에 1억 빌려줬고, 청산금 2천 줬고. 그럼 1억 2천만 주고 2억짜리 가져오나? 그 다음.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에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그걸 요놈이 요렇게 갚는 거야. 그럼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봐요. 청산금 산출할 때 선순위 돈을 빼고 2천만 원만 통지했잖아.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2천을 갚아야 돼. 아니 8천을 갚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이전에 얼마 더 간 거야? 2억 더 갔잖아. 토탈 1억 2천 8천. 그래서 2억짜리 가져오니까 쌤쌤 맞네? 그럼 선순위는 8천 받고 이제 소멸했잖아. 불만 없네? 후순위가 불만 있다. 후순위 얼마 받아가? 4천 중에서 2천 받아가는 거야. 나머지 2천은 못 받고 요거 살아있어 죽어. 죽어. 이자 과도 죽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 놈에게 2천만 원 받을 권리 채권만 남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나 물건은 없어지고 대신 A 가보자. 채무자. 채무자는 얼마짜리 소유권이 날라갔어? 2억. 근데 얼마 빌렸어? 8천. 1억. 4천. 2억 2천 빌렸지. 근데 누구한테 갚을 금액이 있다고? 마지막 누구에게? 요놈에게 2천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쌤쌤인 거예요. 갚겠나? 집까지 날아가는데 태국 가 있다. 아니면 서울역에 가 있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조금만 하면 돼요. 처음은 어렵습니다. 여기 다다. 그러니까 요거 집에 가서 몇 번 써봐라, 그냥. 실행 절차 쫙쫙 적고, 2번 하면 써봐요, 그냥. 오늘은 2번. 그럼 끝난다. 띵하다. 가등기 담보는 첫 번째 성립하려면 요 요건이 필요하다. 한 5개, 6개, 8개지만 요거 기억하고. 자, 이제 실행 절차는 경매가면 간단한데, 권리 취득하려면 요 4개. 그럴 때 실행 통지, 청산기간, 동시에. 그렇게 해서 좀 암기 비슷하게 해야 돼. 그래, 이게 정복되지. 이해 안 됩니다, 저거. 나를 자꾸 바라본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바라보니까 미안해요. 아, 예, 7, 이제 올랐다. 예, 이야기하세요. 예, 예. 예. 그렇지, 경매하면 되지. 아, 이제 못 받은 채권, 예, 예. 똑같아요. 경매여도 못 받은 금액 있으면 채권해야 되는 거예요. 소멸하고. 똑같은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은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만일에 저기 2억 2천에 나오면 매각된 경매대금이 다 받잖아요. 경매 여부에는 2억짜리가 더 떨어져서 경매 낙찰됩니다. 그래.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금액을 딱 맞춘다고 이랬지. 실무 가게 되면 여기 2억 2천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요놈은 충분히 받아. 요거는 그냥 들어간 거야. 요놈은 그냥 저당을 잡은 게 뭔가 하면 요 2명도 어찌 보면 다 못 받을 금액이야. 이게 작아서. 그럼 요놈은 실무 가면 뭔가 하면 그냥 채권 채무관계 하다가 이율 20% 받다가 채무자가 능력이 없고 이자도 안 주니까 그럼 내 부동산 후순위지만 내게 해라. 10원이라도 나중에 내가 건질난다. 그런 심보인 거야.
그렇게 지금 저를 잡는 이유는 뭐라고? 20%로 투자를 해갖고 막 했어. 이자 몇 개월 받았어. 안 줘. 그러면 어떡한다, 당연히. 후순이라도 내어놔라. 너 새끼 언제 갚으기고. 그래가지고 저렇게라도 해놓는 거지. 정상적인 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저 넘겨요. 이제 부동산 실명법. 자, 세가면 꼭 합니다. 7번. 뜻이 뭐야? 이게 여러분 아까 어제 배운 신탁법상 신탁등기와는 다르다. 그 신탁등기와는 달라요. 어제 등기법. 자, 요거는 재건축할 때 한다 했잖아. 요거는 봐요. 실제는 A가 갖기로 하고 이름만 누구 명의로? B 명의로 등기하자 이거야. 그래서 요 두 명 실명법은 신탁자, 수탁자를 하고 신탁 등기 가면 저 신탁자를 보통 위탁자로 불러. 위탁자와 수탁자 요리 됩니다. 비슷한데 그때 이 뜻이 뭐예요? 부동산이 뭐야? 토지 건물을 실제 권리자, 진실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이 말인 거야. 이 이름이 누구 명의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하지 말고 이 말이야. 그래서 입법에서는 여기 핵이죠. 3번 읽어봐요. 약정이 계약이야. 이름을 빌릴 자는 계약도 무효고 그에 기한 물권 매덕이 뭐야? 등기도 뭐다? 무효다. 유명합니다. 무조건 이래야 돼. 그리고 5번 읽어봐. 중요하죠. 그 뭐와요? 약정 무효고 물권 매덕 등기도 무효입니다. 5번. 그 약정과 등기 무효는 선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제3자는 뭐라도 알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이리 적은 거예요. 봐요. 여름에 신이고 수라자 약정한 게 무효죠? 무효를 했잖아. 이렇게 등기를 넘겨줘도 뭐라고? 무효잖아. 그러면 두 명 관계 있으면 수탁자끼 아니고 신탁자 끄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명의신탁하면서 내가 재산이 너무 많아. 타이밍을 하자고 계약하고 등기를 시설에 넘겼어. 그래도 누구 거라고? 법상 등기만 수탁자로 돼 있지. 누구 거다? 신탁자 그래도. 그럼 질문. 등기가 넘겼어. 근데 저 위에 약정이 모이고 등기가 무효지? 명의신탁 약정 모이고 등기 무효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까 없까?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 맺고 수탁자로 등기를 넘겼다. 이행을 했지? 무효입니다. 둘 다. 그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등기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찍어라. 어차피 모르는데 뭐 고민하노? 무효라서. 무효라서 있어? 있나 없나? 숙제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습니다. 여기 명의신탁 약정 이 등기가 사회질서 위반 무효라면 반환 청구가 안 되지만 이행 후에는 그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습니다. 무효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되는 무효는 첩계약, 도박자금 이런 것들이 뭐야? 사회질서 위반. 그 무효는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야. 배임에 적극하다 이런 거. 근데 요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는 다시 말해서 사회질서 위반 무효라고 안 보는 거야. 무효지만. 어렵다. 그 다음
자, 그런데 수탁자가 넘겼네? 그럼 어떻게 돼? 이 제3자는 요거 저거. 약정무효 등기무효는 선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놈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가져가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탁자라면 믿고 맡기겠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다 봐요? 신탁자는 여러분에게 제3자에게 돌려달라고 돼? 안 돼? 안 돼, 이때는. 수탁자에게, 야, 너, 시로부터 받은 돈 달라. 부당이다 받아준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민법상은. 물론 이자가 처벌받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맹의신탁 약정무효 등기무효는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가져간다. 이렇게 됩니다. 선악불문합니다. 다시 뭐라고? 선악불문. 다시 뭐라고? 선악불문.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면 돼요. 자, 그러면 7번. 이거 벌써 3개 다 했잖아. 저 이제 약정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 요 밑에 적은 거는 약정으로 안 봐. 거기 조금 전에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이거는 무슨 법 적용받아? 조금 전에 배운 거 이거 2개. 이거잖아, 이거.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약정이 아니고 상호명의신탁도 아니고 아까 신탁등기가 이 신탁보상 신탁등기야. 약정으로 안 봐. 그 다음 약정이지만 조세포탁이 없으면 유효한기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입니다. 그럼 현행법에서도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된다 안 된다? 된다. 종중세탁 된다. 종교단체 된다. 그 지금 78페이지 마지막에 있잖아. 어디 펴놓고 있노? 자, 78도 이거 79.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기본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2개. 여기 뭐라고? 이거는 3자간 가로. 요거는 교양명의신탁. 요 2개. 이 2개 구별할 수 있으면 끝이야. 요렇게 뭐 1, 2, 3은 적어놨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부동산 실명구에 나오면 케이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뭐 적어? 매도인, 매수인 누구? 신탁. 그리고 누구? 수탁. 요걸 적어야 돼. 여기도 매도인, 매수인이 이거는 신인데 이거는 뭐다? 수네? 신이 여기 있어. 여기만 다르네. 그래서 부동산 실명에 나오면 매도, 매수, 신, 수. 매도, 매수가 수탁자, 다른 놈이 신탁자. 요리 딱 적어요. 그걸 딱 적어야 돼요. 그래 안 적으면 못 찾습니다. 다시 어떻게 적으라고? 매도, 매수가 신, 수. 다른 놈이. A가 매도라면 C가 매수인데 수탁자가 돼야 돼. 매수가. 다시 B가 신탁자가 돼야 돼. 그래서 흰걸 매도, 매수가 수, 신. 요거는 매도, 매수가 신, 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매수인이 신탁자면 이걸 뭐라 불러? 요거로 불러줘. 자, 매수인이 수탁자면 계약명의신탁. 그러면 칠판 이 적어놓은 거는 눈에 안 들어온대도 지금. 그럼 케이스가 나왔다. 뭐라 적어? 매도, 매수가 신, 수. 매도, 매수가 수, 신. 자, 그럼 봐요. 칠판 문제가 나왔다. 그대로 적으래도 매도가 있고 뭐가 있어? 매수가 있어. 매수가 뭐라고? 신탁자. 다른 놈이 수탁자. 또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는데 매수인은 누구라고? 수탁자. 다른 놈이 신탁자. 각각 다른 놈이야.
그럼 ABC가 나오든 갑을병이 나오든 나오겠지. 그래서 매수인이 신탁자라면 뭐라고? 중과생략. 이 매수인이 수탁자라면 뭐라고? 수탁자라면 계약. 이렇게 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케이스 나올 확률이 99%니까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적어서 교재 586 가봐요. 몇 페이지 가자고? 586 찾았어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맨에 문제 19년 X를 매수하자 하는 갑은 잘라봐. 갑은이 주어야 갑은 자, 을과 맹이 진다 약정을 하고 을맹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까지 잘라봐. 거기서 맹이 신탁 약정 줄 것이고 무효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글에서는 누가 누구가 맹해신탁 약정을 했어? 갑하고 을이지. 그러면 앞에 나오는 갑을 신탁자라 적고 을을 수탁자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그걸 적으면 칠판 그대로 이런 문제가 딱 보면 이렇게 딱 적어. 문제집 옆에. 그러면 그대로 대비해.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 명의 신탁 약정이 무효입니까? 어쩌나 요 적었잖아. 갑이 신탁자라며 그 글자로 을이 수탁자 약정 무효. 만일에 요 유형이면 갑이 밑으로 와야 돼. 왜? 신탁자니까. 칠판 갑이 신탁자라며 그 지문에서. 그래서 칠판 봐요. 요 행이라면 갑이 위에 와야 되고 요게라면 갑이 밑에 오고 을. 역시 약정이 뭐라고? 무효. 첫 번째 줄 가지고는 몰라. 그 다음 줄 보면 칠판 이 신탁자가 매수했는지 수탁자가 매수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신탁자가 매수했다면 뭐라고? 중간. 수탁자가 매수했다면 계약명의 신탁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봐요. 그 후 갑은 뱅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잘라. 누가 매수했어? 누가 누구로부터 매수했어? 글자 보고도 모르나? 그럼 칠판 봐요. 요거네 요거. 갑이 매수인이네. 병이 매도잖아. 아니라 요 문제가 되려면 을이란 수탁자가 병으로부터 매수가 나와야 된대도. 그래서 요거는 요까지 딱 읽으면 뭐가 돼? 중간선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대금 지급하고 병은 갑이 붙어있던 을 앞으로 등기도 줄 거. 요렇게 등기했습니다. 요렇게 병이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요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칠판 요거네. 자, 신탁자, 수탁자, 약정 무효. 요 신탁자가 매매하고 등기는 요노로부터 바로 요로 오는 거야. 그 등기도 무효란 거야. 그래서 1, 2, 3. 누가 매수인이야? 누가? 신탁자가 매수했잖아. 그래서 뭐라 불러 이걸? 중간생략해요. 끝. 자, 한 장을 넘겨봐요. 589.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적으랬죠. 다시 지우고 한번 또 적어보자. 어떻게 적어? 매도 적고 매수 적고. 매수가 신입니까? 또 매도 적고. 이 매수가 수입니까? 신입니까? 이렇게 적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면 딱 요 두 개를 적으래도 그냥 옆에. 그리고 읽으면서 대입을 하면 돼. 자, 지금 중간인지 계약인지 찾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냐. 여기에 더해가지고 칠판, 이런 것들이 지문에 나와, 문제라서 보기로. 그거는 다음에 하더라도, 이게, 아니, 지금 이기가 신면지 고산형인지 헷갈리면 안 되잖아, 인간적으로. 서울여기가. 서울여기가. 신매역이다. 자, 589. 자, 예제봐요.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잘라봐. 갑은 을 소유 부동산 매수하고자 자르고 자신의 친구 병과 약정을 체결하였다 잘라. 그럼 여기서 누가 누구와 맹의세다 약정해서 맹의세다 약정 줄 것이고 무효졌고 누가 누구끼리 맹의세다 약정했습니까? 읽으니까 갑하고 을이야 병이야. 안 되는 분은 법령에서 법 앞에 가로 매수하고자 자까지 가로 자신 그럼 가로 빼면 뭐야? 갑은 자신 친구 병과 어쩌고 저쩌고 약정했잖아. 자 그러면 칠판 앞에 나오는 갑이 누구야? 신탁자. 병이 수탁자야. 그 약정 무효졌고 그럼 칠판 그대로 적자. 욕을 하면 갑이 위에 있고 병이잖아. 수탁자. 이 명의세다 약정이 무효입니다. 욕을 하면 갑이 밑에 와야지. 신탁자니까. 병이 수탁자인데 약정이 무효야. 아직까지는 모른다. 누가 매수했는지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면 손 들어봐야지. 손 들는 게 아니고 질문해봐요. 요대로 먼저 깨달은 분은 이제 따라 적으면 돼요. 그 다음 보니까 그에 따라 그 5월 병은 나온다. 병은 매매계약하고 줄 거. 그리고 100명의로 이전 넘겨줄 거. 누가 샀어? 칠판. 병이 원로부터 매매했잖아. 누가 매수야? 병이 매수했잖아. 자, 매수인이 수탁자잖아. 병. 칠판. 매수인이 신탁자면 중간인데 매수인이 뭐라고? 수탁자니까 이게 뭐다? 계약이 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보자. 기본서 611페이지 가보자. 39번 작년 기출입니다. 뭔 걸 알아야 돼. 이게 지금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걸 계약인지 아니면 중간생략인지 이거 따지는 거야. 다시 그 옆에 적어라. 매도 적고 매수를 적고 매수가 신탁자 수탁자 또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는데 매수가 수탁자입니까 신탁자입니까? 이거 따지는 거야. 자 그러면 611페이지 39번 작년. 자 갑은 친구 을과 약정을 맺고 잘라라. 잘랐어요? 그러면 그 맹의세다 약정 무효 적으라. 그럼 누가 먼저 나와? 갑이 먼저 나와? 그럼 갑이 누구야? 신탁자. 을은 수탁자 적어라. 그럼 칠판. 적었어요? 그럼 7번 봐요. 여기 요 유형이 되려면 갑이 신탁이니까 여기고 을이 수탁이잖아. 그럼 맹의세다 약정이 무효란 거야. 여기 되려면 갑이 신탁자지 밑으로 와야지. 을이 수탁자고 맹의세다 약정이 무효입니다. 아직 모른다. 갑이란 신탁자가 매수했는지 을이란 수탁자가 매수했는지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잖아. 두 번째 줄. 을은 줄 거 봐라. 자, 병소유 부동산을 그 다음 줄 매수하고 줄 거고 등기했다 줄 거 봐라. 누가 매수했노? 을이 했나? 7번. 을이 누구야? 수탁자가 병으로부터 매수했잖아. 등기했잖아. 그럼 이거 무슨 문제야 이거?
계약명의신탁이잖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 놈이 어디 소속인만 알아도 답은 보인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7번 봐요. 자, 앞에 거 먼저 해볼까요? 7번. 요때, 자, 요 약정도 무효고, 지금 어느 걸 알아야 돼? 요 등기가 무효입니다. 그럼 수탁자부로 등기해도 요 놈이 소유자가 아니고, 아직 요 놈 거야. 근데 등기는 요 놈으로 돼 있어. 요 놈이 넘긴다? 수탁자가 넘긴다? 자, 여기 있네.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제3자는 요자가 넘겨서 뒤에게 해. 그 뒤는 뭐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선악불문. 찾았어요? 거기 요거잖아. 요걸 병의를 하고 만일에 유의용의미가 요자로부터 취득한 정은 뭐 불문?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가져간다. 거기 이유가 뭐야? 거기 이거잖아 이거. 약정과 등기 무효는 선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칠판 여기 가볼까? 요 유형 가볼까? 자, 유형은 여기 있네. 자, 여기 계약입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면 칠판. 수탁자는 이 매수인이 제3자에게 넘기면, 정에게 넘기면 그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가져갑니까? 그렇다. 여자. 똑같은 거야. 자, 봐요. 수탁자로부터 받은 요놈도 그렇고 여자로부터 받은 요놈도 선악불문하고 가지고 두 명일 때는 아까 그냥 여자로부터 수탁자로 받은 제3자 선악불문 두 명은 시험에 나오는 애가 8년이나 7년 만에 한 번씩 나오고 10중 8구는 중간 아니면 계약이 나와요. 계약 오래 나오면 다음에는 중간. 아까 이자간 이걸 이제 우리는 전문용어로 두 명 이자간 명의신탁이라 불러. 별로 안 나와. 이게 근래는 31회인가 한번 나왔을 거예요. 거의 이거는 몇 년마다 나오고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위임이 나왔으면 이제 계약 중간생이 나올 자리고. 딱 문제 보고 지금 이런 내용은 여러분 어려워서 안 됩니다. 7번 매도 매수가 신수 매도 매수가 수신 신탁자가 매수인이면 이걸 뭐라 부른다고? 중간. 수탁자 여자가 매수인이면 계약.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놓고 글자를 보고 그대로 신탁자가 누군지 수탁자가 누군지 적어. 두 번째 줄 가면 매수인이 신탁이 누구로부터 매수했는지 수탁자가 누구로부터 매수했는지 나와. 신탁자가 매수했다면 중간. 수탁자가 매수하면 계약.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이거라도 각 잡아야 돼. 이 다음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야, 알면. 이걸 알면, 그 다음 봐요. 자, 그대로 읽어봐. 자, 3명이 나오면 꼭 지문은 뭐야? 누구 관계, 뭐는 어떠된다, 이래 나와. 그럼 봐요. 매도인 누구야? 요놈이지? 여기서는. 매수인 요놈이지? 계약은, 매매계약은 요거는 유효야. 명의신탁에서 봐요. 자, 약정이 무효고 등기가 무효했지. 이 매매계약이 무효했나? 아니잖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런 거예요. 신탁자 수도사 약정. 신탁자 수도사 약정을 아까 무효했잖아. 무효다. 등기도 무효다. 요령 등기도 무효야.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도 무효다. 이 등기 무효다. 저기도 3번은. 이 지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도 알면 먼저 요 누구와 누군지 아니 삼각관계가 누구 삼각관계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지 뭐. 그 내용은 뻔하잖아. 연예인 중에 삼각관계 누군지가 중요하지. 우리는 그 내용만 서로
네, 그래요. 수고했어요.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내일은 판례 체크하면 돼요. 내일은 판례는 오전은 오전대로 그대로 판례하고, 끝나면 그 이후에는 저녁은 또 저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저녁에 안 오실 분은 그냥 동영상 들으면 돼요. 그래 판례 진도를 좀 끝내줘야지. 어차피 동영상 들을 거니까. 오전에 한 판례를 또 저녁에 한 번 실력이 있겠나 이 말이야.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오전을 만약에 요정됐다면 저녁 수업은 그 다음부터 해서 여기까지 끝냅니다. 저녁에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영상 꼭 봐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오전 수업 없고 저녁에 저번 달 모의고사 풀어준다 40문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